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미완의 유업으로 남은 인동초, 후광 김대중. 후광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일운동과 민주화의 거대한 족적을 남긴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목이었다. 민주화와 민족 통일을 향한 의지는 투옥과 연금, 망명의 고통을 딛고 마침내 인동초처럼 피어올라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 교체와 해방 후 첫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가 놓지 못했던 남북 화해라는 화두는 미완의 유업으로 남았다. 후광은 1924년 전라남도 신안에서 태어났다. 호족상 출생일은 1926년 1월 6일이다. 1950년 목포일보 사장이 되었고 1960년 민의원에 당선된 후 1971년까지 6, 7, 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1963년 경희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63년부터 67년 민주당, 민중당, 신민당 대변인, 1968년 신민당 정무위원을 역임했다. 1971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와 겨루었으나 패배하였다. 그 후 미국, 일본 등지에서 박정희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다가 1973년 8월 8일 동경의 한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해 국내로 납치되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976년부터 78년까지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투옥되었고 1980년대 초 정치활동을 재개하였으나 같은 해 7월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82년 12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돼 미국으로 건너갔다. 1985년 귀국하여 김영삼과 더불어 민주화 추진협의회 공동의장직을 역임하였고 1987년 8월 통일민주당 상임고문에 취임하였다. 같은 해 11월 평화민주당을 창당하여 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19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1991년 9월 통합야당인 민주당을 창당하여 공동대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다시 낙선하여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동시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1993년 영국으로 건너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1년 동안 연구활동을 하였다. 1994년 귀국,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을 조직하여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의 최대 계파인 동교 동계의 막후 인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1995년 6월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었다. 같은 해 7월 정계 복귀를 선언함과 동시에 동교 동계 국회의원 54명과 함께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 총재가 됨으로써 제1야당의 총수로 정치활동을 재개하였다. 1997년 10월 자유민주연합과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낸 뒤 같은 해 12월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이룩하였으며 1998년 2월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98년 12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중국 및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였으며 1997년 11월부터 시작된 IMF 관리체제의 외환위기를 재정, 금융긴축과 대외개방,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였다. 1999년 5월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50인 중 공동 1위에 선정되었으며 6월에는 미국 경제주간 비즈니스 위크가 선정하는 아시아 개혁을 주도하는 지도자 50인에 선정되었다. 2000년 1월 자유민주연합과의 내각제 개헌 논의를 유보하고 새천년 민주당을 출범시켜 초대 총재에 취임하였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대로 평양을 방문하여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또한 5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한반도 냉전 과정에서 상호 불신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이다. 퇴임 후에도
김 전 대통령은 외부 활동과 정치적 발언을 통해 건재를 과시했다.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사태가 터지자 북미 관계가 안 돼서 진전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햇볕 정책 책임론을 반박했고 2007년 대선 전에는 여당의 대통합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의 한마디는 퇴임 후에도 민주당과 전통적 지지층에 무시 못할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전에 많은 어록을 남겼다. 그에 져서 김대중 옥중 서신에서는 남이 알지 못한다 해도 하느님 앞에서 우린 모두 죄인이다. 난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난 모두를 용서했다. 나를 죽이려는 자들도 나를 음해한 자들도 라고 말해 용서론을 피력했다.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고 용서하면 화해하게 되며 화해하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오래 참는 마음, 그것이 사랑과 화합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용서하게 되면 인생의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전투에서는 이기더라도 전쟁에서는 집니다. 김대중은 지난 군부 독재 시절 참으로 견디기 힘든 숱한 고초를 당했지만 재임 시절 위의 옥중 서신에서 보여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용서라는 통큰 화해의 정치를 보여줬다. 그것은 실로 아무나 보일 수 있는 삶의 자세는 아니다. 용기는 바른 일을 위해 결속적으로 노력하고 투쟁하는 힘이다. 용기는 모든 도덕 중 최고의 덕이다. 용기만이 공포와 유혹과 나태를 물리칠 수 있다. 우리는 매일 새로이 나고 매일 새로이 전진해야 한다. 우리의 정복의 상대는 자기이다. 안주하려는 자기, 도피하려는 자기, 교만해지려는 자기, 하나의 성취에 도취하려는 자기와 싸워서 이를 정복해야 한다. 인생은 도전과 응전이다. 어떠한 어려운 도전에도 반드시 응전의 길이 있으며 어떠한 불행의 배후에도 반드시 행운으로 돌릴 일면이 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한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성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다고 겁이 난다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참으로 진실한 삶의 철학이 담겨있는 자신의 온몸으로 보여준 메시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야말로 호남 사상과 남도 정신이 낳은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큰 인물이다.